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소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절세 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2월에 절세 계좌에서 배당 혜택이 축소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뢰를 잇는 투자자들이 해외 직투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ISA 계좌 가입자가 60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ISA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포함해서 현재 절세 계좌로 투자하면 좋은 상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팩트체크부터 해볼게요. ISA 계좌 가입자 수를 보면요. 1월부터 3월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월에 큰 이슈가 있어서 3월에 줄어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단 2024년 증가율을 보면 1.67%인데요. 지금은 1.2% 수준으로 증가율 자체는 감소했습니다.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요. 1월에 35.2조 원이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37.6조 원이 됐습니다. 월 평균 성장률이 3.5% 정도가 되죠. 작년 평균이 2.7%인 걸 감안해보면 금액은 더 커졌습니다. 즉 ISA 계좌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 금액 측면에서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ISA 계좌는 누가 많이 가입하고 있을까요? 연령별로 확인해봤더니 3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수페TV 구독자 연령층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대부분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계신 거죠. 2월에 절세 계좌 관련해서 전략을 바꾼다고 콘텐츠로 말씀드렸었죠. 그때 ISA 계좌는 해외 배당이랑 국내 배당, 빅테크 세 가지 투자해서 국내 배당과 해외 성장으로 변경을 했죠. 그 당시 후보 종목으로 테슬라, 경제적 해자, 인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테슬라 ETF가 가장 바람직했던 거죠. 3개월 운영해 보니까 현재 계좌 절반이 해외 성장이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는데요.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뭐가 좋을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의 결과를 말씀드려 볼게요. 국내 상장된 ETF는 총 983개가 있습니다. 조만간 1000개가 넘을 것 같죠? 이 중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보면 232개가 있고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해외 투자 상품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 ETF만 추려보면 151개가 되는데요. 151개 중에서 S&P 500 관련된 ETF가 40개고 나스닥 100이 23개나 됩니다. 커버돌콜이랑 해지 상품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55개 상품이 남게 되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55개 중에서 매력적인 ETF를 찾아봐야겠죠. 현재 ISA 계좌는 국내 배당과 해외 성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성장성은 좋지만 배당이 적은 상품입니다. 배당이 아예 없는 상품들은 빅테크 혹은 혁신 ETF가 있었는데요. 그 종목들은 계좌에서 변동성을 더 높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당은 적고 성장성이 높은 상품들이 남게 됐습니다. 55개 상품 중에서 제가 선택한 종목은 5개인데요. 바로 뒤에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경제적 해자, 배당 기조, 글로벌 제약, 월배당입니다. 신기하게도 종목을 고르고 나니까요. 대부분이 미국에 상장된 ETF를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ETF들입니다. 나름 미국에서 검증된 ETF들인 거죠. 5개 ETF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지수 ETF를 투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각 ETF의 특징과 함께 S&P 500과 나스닥 100가의 궁합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반도체 ETF입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 직투로 SOXX랑 SOXL을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그것의 한국 버전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란 상품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산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클라우드, 로봇 등 반도체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는 ETF입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처음 상장했을 때 주력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TXN, 인텔, 브로드컴, 퀄컴 등이 차지했었습니다. 과거에는 CPU가 중요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GPU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듯이 주력 기업들도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ETF 투자의 장점인 거죠. 혹시라도 2021년에 인텔에 직접 투자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자산은 반토막이 됐을 겁니다. 반면에 반도체 ETF에 투자했다면요. 각 시대별 대장 기업들을 비중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기업 분석에서 쉬운 산업 분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의 탑7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1등과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업을 합하면 24% 정도가 되니까요.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TSMC가 8.3%고요. 반도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즈 머티리얼즈랑 램 리서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주가를 보면요. 아쉽게도 1.5%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로 하락했던 주가가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앞으로 AI 산업이 활발히 성장한다면 관세 이슈가 해결된과 동시에 시원한 상승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중복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ETF가 품고 있는 기업은 총 30개고요. 그 중에서 S&P 500과 중복되는 기업은 17개, 나스닥 100과 중복되는 기업은 18개입니다. 둘 다 비슷한 중복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중복이 적은 S&P 500과의 중복도를 비교해 보면요. 반도체 ETF 전체 비중 중에서 74.5%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기업 수는 절반 수준이지만 품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복률이 높아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수에 비해서 중복도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나스닥 100과의 중복률은 79%로 더 높습니다. 즉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것과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것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는 중복률입니다. 반면에 성장 모멘텀을 키우고 싶다. 그렇다면 반도체 사이클에 맞게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각자 투자 전략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해자 기업에 투자하는 모트 ETF를 보겠습니다. 경제적 해자는 강한 브랜드 파워랑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차별화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모아서 투자하는 ETF가 바로 모트 ETF입니다. 이런 ETF들은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 방어력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모닝스타에서는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 분석으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해자가 없는 기업, 좁은 해자 기업, 넓은 해자 기업입니다. 와이드 모트에 들어가려면요. 무형자산부터 네트워크 효과까지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실제 모닝스타 필터링 구조를 살펴보면요. 우선 모닝스타 관리 종목 1600개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만 추리면은 700개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앞에서 봤던 해자 기업을 선별하면은 150개 정도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 150개 기업에 모두 투자하면 좋겠지만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력이 떨어진 기업들이 존재하죠. 현재 애플은 여기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50개 정도를 투자하는 게 모트 ETF의 특징이고요. 매년 이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제적 해자 기업 중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고 투자해서 수익 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트 ETF의 국내 버전은 에이스 미국 와이드 모트 ETF입니다. 투자 기업을 보면요. 동일 가중이라 모두 3%로 시작했는데 주가 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틀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1위는 보잉인데요. 리밸런싱 이후에 보잉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총 52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주가를 보면요. 관세 이슈로 역시나 최근에 큰 하락이 있었지만 다행히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익률은 3.9%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도체보다 회복력이 좋은 모습입니다. 경제적 해자 ETF의 중복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투자 기업으로 보게 되면요. 52개 기업 중에서 S&P 500의 중복도는 48개입니다. 4개 기업 빼고 모두 겹친다는 이야기죠. 나스닥 100가의 중복도를 확인해 보면 15개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 나스닥 100가의 중복을 계산해 보면요. 그랬더니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인 거죠. S&P 500과 함께 투자하긴 좀 그렇지만 나스닥 100가는 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매년 받는 배당금이 늘어난다면 기분이 참 좋겠죠? 배당금을 25년 이상 늘려온 기업을 배당 기족주라고 부릅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를 한데 모아서 ETF로 만든 상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NOBL이란 상품이 있고 이를 국내로 가져온 배당 기족 ETF가 있습니다. 배당 연수에 따른 분류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5년간 배당을 줬다. 그러면은 기 기업은 배당 블루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배당 챔피언, 25년 이상 배당을 늘렸다면 배당 기족주고 5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배당 왕족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당 왕족주는 제가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죠. 대표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배당을 10년 넘게 주고 있는 브로드컴이 있고 25년 이상 늘린 리얼티인컴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넘은 코카콜라가 있죠.
배당 귀족 ETF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배당 귀족이랑 왕족주 모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당 왕족주인데 S&P 500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은 제외를 시켰고요. 나름 우량한 기업을 모아서 투자하는 배당 귀족 ETF입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한다면 NOBL이 있고요. 한국에는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이 있습니다. 투자 기업 수는 총 69개이고 투자 비중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기업으로는 에머슨, 캐터필러, 티로웨 플라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린 배당 왕족주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주가를 보면요, 3.8% 상승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경제적 해저 ETF랑 비슷한 회복력을 갖고 있고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복도를 체크해 볼게요. 69개 기업 중에서 S&P 500가의 중복도는 63개로 6개를 제외하고 모두 다 중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을 보게 되면요, 3개밖에 중복이 없죠. 그만큼 배당 귀족주는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가 모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과 배당 귀족의 정확한 중복률을 계산해 보면요, 4.3%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종목 중에서 가장 적은 중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성장과 배당, 밸런스를 맞추기에 좋은 투자 상품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운동이 아닌 주사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한 달간 매일 뛰어야 2kg 빠지는데 주사만으로 2kg 빠진다면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비만 때문에 다양한 합병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약물인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운동이 힘들다 보니 더욱 그런 건데요.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을 확인해 보면요, 왼쪽 비만 치료제 성장률이 50%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제약, 암의 성장률이 작아 보이게 만들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요, 시장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1000억 달러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크기는 2023년 모바일 게임 산업보다도 크고요. 2차전지 산업보다 살짝 작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성장세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미래가 밝은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는 양대 산맥으로 2개의 기업이 꽉 잡고 있는데요. 위고비를 개발한 노보노디스크랑 젯바운드를 개발한 일라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은 없을까 궁금해지죠.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가 2032년까지 큰 비중을 차지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라일리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과거 데이터인데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비만 치료제 ETF로는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가 있습니다.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의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둘을 합하면 46.1%로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글로벌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총 투자 기업은 10개로 압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ETF의 중복도를 확인해 볼게요. S&P 500과 나스닥 100 모두 다 3개의 기업이 중복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3개의 기업이 같지는 않습니다. 중복률이 더 작은 나스닥 100의 실제 비중을 체크해 보면요, 중복률이 19.3%입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좋은 숫자죠. 글로벌 제약사를 품고 있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 아닌 회사들이 있어서 중복도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미국에 상장된 배당 기업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추린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DGRW ETF인데요. 어떤 ETF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기업의 사이클은 배당 주기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처음에는 배당보다는 사업 성장을 중심으로 혁신을 합니다. R&D 투자, 공장 증설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요,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메타랑 구글이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인 거죠. 계속 사업을 확장해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당 기업이 더 이상 클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가 되어 있는데요. 알트리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배당을 늘려가는 초입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바로 DGRW입니다. DGRW는 배당금이 적다 보니까 성장성이 높은 편인데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차트를 보면요, S&P 500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CHED가 저조한 수익률을 보여서 좀 아쉬운 요즘인데요. DGRW는 기술주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성장성을 놓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DGRW의 10년간의 배당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배당을 주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한 주당 0.56달러를 지급했고 지금 배당금을 받더니 1.25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2014년도에 1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지금은 225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추가로 투자 금액 없이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현재 배당률은 1.53%로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성장성이 S&P 500만큼
만큼 좋은 상품입니다. 절세 계좌로 투자하기엔 괜찮은 ETF입니다. DGRW의 국내 버전은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입니다. 투자 기업을 보면요. 마소, 애플, 엔비디아 이게 탑7에 들어있고요. 특이하게도 마소의 비중이 8.8%로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 기업으로는 엑슨모빌, P&G, 필립 모리슨도 포함되어 있고 총 283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배당 퀄리티 ETF의 중복도를 체크해 볼게요. S&P 500가는 163개 기업이 겹치고요. 나스닥 100가는 30개의 기업이 겹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과 함께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이죠? 투자 중복도를 계산해 보면요. 34.5%입니다. 투자 기업 수에 비해서 중복도가 높은 편인데요. 그건 앞에서 봤듯이 마소, 애플, 엔비디아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수 ETF와 함께 투자하면 좋은 ETF를 5개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ETF가 마음에 드셨나요? 5개의 ETF를 함께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의 선택이 옳았는지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검증된 ETF 5개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S&P 500이랑 나스닥 100과 함께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S&P 500가의 궁합을 보면요. 5개 중에 4개가 중복률 50%를 넘고 있습니다. 즉 S&P 500과 함께 투자하느니 차라리 S&P 500을 더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죠. 비만 치료제만 50%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투자한다면 비만 치료제 ETF가 좋아 보입니다. 나스닥 100가의 궁합을 보면요. 중복률 50% 이내로 들어오는 ETF가 4개나 됩니다. 반도체 ETF를 제외하면 모두 다 해당이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은 배당 기족 ETF입니다. 중복률이 4.3%밖에 되지 않죠. 우선 4개 ETF 모두 다 함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추가로 총 비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ETF 투자 시에 총 보수만 보면 안 되죠. 기타 비용이랑 매매 중개 수수료를 함께 봐야 됩니다. 모두 합해서 보면요. 현재 타이거 배당 기족 ETF가 가장 저렴합니다. 0.42%고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는 이번 달에 상장해서 0.15% 플러스 알파입니다. 빨간색 총 보수 측면에서 보면 0.15%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총 비용도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당 기족과 배당 퀄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당률을 체크해 볼게요. 가장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ETF는 배당 기족입니다. 2.19%고요. 최근 1년간 실제로 배당을 지급한 기준으로 계산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대 하락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중요하게 보는데요. 최근 1년간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계산해 보면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은 반도체 ETF입니다. 마이너스 40%나 빠졌죠.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스닥이 고점에서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 27.8%인 걸 감안해 보면요. 마이너스 20% 이내 하락한 배당 기족과 배당 퀄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배당 퀄리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DGRW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방어력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 수익률을 체크해보면요.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비만 치료제는 마이너스 22.79%로 한참 하락 중에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요즘 좋지 않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ETF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ETF도 마이너스 1.5%로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 다른 ETF들은 최근에 반등을 보여줬죠. 3%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회복력이 가장 좋은 건 DGRW인데요. 10.35%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익성 좋은 기업을 담다 보니까 회복력도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5개의 ETF를 비교해봤는데요. 상대적으로 좋은 ETF는 배당 기족과 배당 퀄리티였습니다. 그럼 이 ETF 2개를 가지고서요. 나스닥 100과 5대5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해외 직투를 한다면요. QQQM과 NOBL, QQQM과 DGRW가 되겠습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종목당 50만원씩 투자해서 월 100만원씩 적립식 투자인데요. 둘 중에 어느 조합이 더 좋은지 총 자산과 배당 2가지로 나눠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자산을 놓고 보면요. 5년 차에 둘 다 약 9천만원 정도의 자산이 형성이 됩니다. 퀄리티 ETF가 약 400만원 정도 더 많은데요. 10년 차가 되면 그 차이는 3,100만원까지 벌어지고요. 15년 차가 되면 1억이 넘는 자산의 격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나스닥의 성장성은 동일하지만 배당 퀄리티 ETF가 배당 기족보다 성장성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둘 다 15년 뒤에 큰 자산이 형성이 됩니다.
배당 측면에서 보면요. 5년 차에 받게 되는 월 배당금은 배당 기족이 7만원, 퀄리티가 5만원입니다. 2만원 차이가 발생이 되죠. 10년 차에는 6만원, 15년 차에는 14만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배당 성장률 측면에서는 배당 기족이 더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ETF를 함께 투자하실 건가요? 자산 증식과 배당 증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번 영상은 배당보다 성장에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나스닥백과 배당 퀄리티 조합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중복을 최대한 줄이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가 좋고요. 중복 상관없이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렇다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테마주에 투자하고 싶다면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각자 투자 성향과 전략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텐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숲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